나는 서울 강남의 화려한 웨딩홀 한가운데 7살 손자 민준이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오늘은 내 아들 지훈의 2번째 결혼식이었다. 사람들은 웃음과 대화, 건배로 가득했고 호라는 은은한 촛불과 장미 장식으로 빛나고 있었다. 구석에서는 케이팝 발라드가 잔잔히 흘러나와 분위기를 채웠다. 민준이는 깨끗한 흰색 식탁보 위에서 작은 빨간 장난감 자동차를 밀며 혼자만의 세상에 빠져 있었다. 나는 그의 고운 눈망울을 바라보다가 목이 메었다. 그의 작은 한복깃을 곱게 다듬으며 떠난 며느리 수진의 미소가 문득 떠올랐다. 그 미소는 아직도 내 가슴 깊은 곳에 따뜻하게 남아 있었다. 멀리서 지우는 손님들 사이를 오가며 정성껏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새 신부 지아가 반짝이는 드레스를 입고 친구들과 사진을 찍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의 웃음은 세상을 다 가진 듯 완벽했지만 내 가슴 한쪽에는 알 수 없는 불편한 기운이 스며들었다. 나는 민준을 위해 작은 떡, 케이크 조각을 찰나 건넸다. 아이는 고개를 들어 잠시 고마운 눈빛을 보냈지만 곧 다시 장난감 자동차를 밀며 안전한 자기만의 공간으로 숨어버렸다. 그런데 갑자기 민준이의 손길이 멈췄다. 아이의 눈이 커지더니 나를 향해 심각하게 바라보았다. 그는 얼어붙은 듯 내 손을 세게 움켜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할머니, 저 지금 당장 나가고 싶어요. 나는 당황해 어깨에 손을 얹고 낮게 물었다. 왜 그러니? 무슨 일이야? 민주는 한참 망설이다가 입술을 꼭 깨물고 속삭였다. 할머니, 혹시 테이블 밑 안 보셨어요? 순간 내 심장이 멎는 듯했다. 나는 침착하려 애쓰며 천천히 하얀 보자기를 들어 올렸다. 어둡고 좁은 공간 속 의자 다리와 아이의 작은 신발 사이에 4번 접힌 쪽지가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다. 주위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와 건배가 이어졌지만 내 세상은 오직 그 쪽지와 민준, 그리고 나뿐이었다. 8번 테이블, 아이 밥에 새우를 넣어라. 단 한 줄의 문장이 내 온몸을 얼어붙게 했다. 민준은 새우 알레르기가 심각하다. 가족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단 한 조각만으로도 아이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었다. 누가 이런 짓을, 그것도 아들의 결혼식 날에. 나는 민준을 꼭 끌어안았다. 아이의 차가운 손끝은 공포에 떨고 있었다. 웃음과 음악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지만 내 귀에는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무거운 정적만 남았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오늘 이 결혼식장은 단순한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잔인한 계획이 숨어 있는 곳이라는 것을. 나는 인천의 작은 주택 마당을 떠올린다. 민준이가 이제 막 걸음을 떼던 시절, 알록달록한 고무공을 쫓아다니며 웃음소리를 터뜨리던 그 뒷마당 말이다. 며느리 수지는 마루에 앉아 텃밭에서 따온 채소를 바구니에 담으며 아이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곤 했다. 어머니, 제가 끓인 김치찌개 좀 드셔보세요. 오늘은 맛이 괜찮을까요? 그녀는 늘 자랑스럽게 내 앞에 따끈한 그릇을 내밀었다. 우리는 그렇게 밥을 먹으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민준이는 낡은 장난감 자동차를 붙잡고 기어다니며 제잘거렸다. 하지만 가장 아름답고 동시에 가장 아픈 기억은 민준이가 갑자기 크게 앓던 밤이다. 작은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힘이 빠져 울음조차 내지 못했다. 수지는 아이를 꼭 끌어안고 눈물을 삼키며 속삭였다. 어머니, 저 너무 무서워요. 나는 옆에서 물수건을 이마에 올려주며 그녀를 달랬다. 괜찮아. 이 아이는 강해. 곧 나을 거야. 하지만 내 마음은 무거운 돌처럼 가라앉아 있었다. 새벽녘 첫 햇살이 비칠 무렵 드디어 민준의 열이 내렸고 그는 엄마 품에서 곤히 잠들었다. 수지는 충혈된 눈으로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저 혼자 어떻게 했을지.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며 언제나 그녀와 민준 곁에 있을 거라는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그때만 해도 이 작은 가족의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어느 날 오후 모든 것이 무너졌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중 전화벨이 울렸다. 경찰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씨, 안타깝게도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손이 떨려 접시를 떨어뜨렸고 바닥에서 산산조각 났다. 고속도로에서 제어를 잃은 트럭이 수진의 차를 덮쳤다는 소식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차에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수진의 장례식 날 하늘은 폭우를 쏟아냈다. 마치 하늘도 그녀를 함께 울어주는 듯했다. 4살이던 민주는 내 품에 안겨 천진한 눈으로 주변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할머니, 엄마는 어디 갔어요? 나는 눈물을 삼키며 그를 꼭 안고 말했다. 우리 엄마는 아주 아름다운 곳에 계셔. 하지만 내 안은 산산조각이 났다. 아들 지우는 관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말을 잃은 채 어깨를 떨고 있었다. 그 후 그는 완전히 달라졌다. 매일 새벽같이 집을 나서 밤늦게야 돌아왔다. 끝없는 일 속에 슬픔을 묻어 두려는 듯했다. 그러나 가장 큰 상처는 민준이에게 남았다. 말수가 줄었고 눈빛은 늘 쓸쓸했다. 나는 그의 유일한 버팀목이 되었다. 매일 등굣길을 함께하고 밤마다 곁에서 동화를 읽어주었다. 할머니, 엄마 이야기 해주세요. 그럴 때마다 나는 목이 메인 채로 수진이 불러주던 자장가, 잘게 잘라주던 과일 이야기 등을 들려주었다. 그건 민준에게도 나에게도 수진을 잊지 않기 위한 작은 의식이었다. 양녀 혜진도 큰 힘이 되어주었다. 따뜻한 손길로 색칠 공부책이나 직접 구운 호두과자를 들고 오곤 했다. 그녀는 민준을 친동생처럼 아꼈고 함께 그림을 그리며 깔깔 웃었다. 민준아, 내 집 그림이 내 것보다 훨씬 멋있네. 그 웃음은 맑은 종소리 같았다. 하지만 가끔 나는 혜진이 지훈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단순한 자매 이상의 감정을 느꼈다. 그래도 나는 침묵했다. 그 미묘한 균형이 깨질까 두려웠다. 세월이 흘러 집안의 웃음은 점점 사라졌지만 혜진과 민준 덕분에 가족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나는 그 불씨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아물지 않는 상처와 함께 살았다. 민준의 잠든 얼굴에서 수진의 모습이 겹쳐 보일 때마다 가슴이 다시 찢어졌다. 그날 오후도 잊히지 않는다. 작은 거실에 앉아 마당의 참새 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달래고 있을 때 지훈이 새로운 사람을 데리고 온다고 했다. 나는 아들의 행복을 바라며 마음을 열고자 애썼지만 어디선가 서늘한 바람 같은 불길한 기운이 스며들었다. 그날 저녁 지훈은 밝은 눈빛으로 문을 열고 들어왔다.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오래간만에 살아난 설렘이 묻어 있었다. 나는 두 손을 앞침에 닦으며 떨리는 가슴을 애써 진정시켰다. 그때 지아가 들어왔다. 물결처럼 드리운 머리카락, 은은한 하늘빛 드레스, 부드럽게 번진 미소. 그녀가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나는 알 수 없는 긴장감에 숨이 막혔다. 그녀의 미소는 매끄럽고 매력적이었지만 마치 오래 연습한 연극 대사처럼 느껴졌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니. 지아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부드럽게 인사했다. 나도 미소로 답하며 그녀를 안으로 들였다.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내어주자. 지아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바라보다가 수진이 갓난아기 민준을 안고 있는 사진 앞에서 잠시 시선을 멈추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시선이 오래 머무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저녁 식탁에는 내가 오후 내내 준비한 한식 반찬들이 차려졌다. 불고기, 잡채, 김치전, 그리고 민준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 화채까지. 지우는 지아 곁에 앉아 끊임없이 웃음을 보냈다. 엄마, 지아는 우리 회사에서 마케팅 일을 해요. 정말 실력이 뛰어나요. 자랑스러운 목소리에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지아는 정성스러운 몸짓으로 잡채를 덜어 내게 건네며 말했다. 어머니, 너무 맛있어요. 꼭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녀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계산된 듯했다. 나는 정중히 답했지만 불안한 기운은 가시지 않았다. 민준이는 평소와 달리 조용히 앉아 밥을 거의 손대지 않았다.
늘 학교 이야기로 떠들던 아이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숟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지아는 가방에서 초콜릿을 꺼내 민준 앞에 놓으며 환하게 웃었다. 이거 정말 맛있어. 민준아, 먹어봐. 그러나 아이는 눈빛에 두려움이 스치듯 지나가며 얼굴을 돌려버렸다. 작은 손은 여전히 수저를 꽉 쥐고 있었다. 지훈이 곧 화를 내며 말했다. 민준아, 예쁜 이모가 주는 건데 왜 그러니? 나는 황급히 끼어들었다. 괜찮아. 아마 좀 피곤해서 그럴 거야. 그냥 놔둬. 양녀혜진도 그 자리에 있었다. 말없이 밥을 먹던 그녀의 눈빛은 지아가 식탁 밑에서 지훈의 손을 잡는 순간 어두워졌다. 혜진의 손가락이 잔 위에서 살짝 움찔하는 것이 보였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오히려 더 무거웠다. 식사 후 지아는 끈질기게 설거지를 하겠다며 소매를 걷어붙였다. 부엌에서 흥얼거리며 꼼꼼히 치우는 모습은 흠잡을 데가 없었다. 나는 잠시 이 아이 참 부지런하구나 생각했지만 거실에 돌아왔을 때 광경은 달랐다. 민주는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지아가 옆에 다가와 칭찬을 건넸다. 민준아, 그림 참 잘 그린다. 뭐 그린 거야? 그러자 민주는 연필을 놓아버리고 몸을 뒤로 젖히며 경계하는 표정을 지었다. 지아는 순간 눈빛이 흔들렸지만 곧 억지 미소로 덮으며 말했다. 참 수줍은 아이네요. 지우는 여전히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와인을 따르며 회사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날 밤 지우는 문 앞까지 지아를 배웅하며 세상에 그녀밖에 없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설명할 수 없는 서늘한 기운을 느꼈다. 시간이 흘러 지아는 점점 우리 일상 속에 스며들었다. 어느 맑은 주말 아침 나는 뜨개질을 하고 있었는데 지아가 환한 얼굴로 찾아왔다. 어머니, 오늘 민준이랑 공원에 다녀와도 될까요?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신선한 바람이 아이에게 좋을 거라 생각하며 허락했다. 지아는 민준의 손을 잡고 나갔다. 그러나 돌아왔을 때 그녀는 승리한 듯한 웃음을 지었지만 민준의 셔츠는 흙이 잔뜩 묻어 있었다. 아이는 말없이 장난감 자동차만 움켜쥔 채 눈을 피했다. 재미있었니? 민준아? 내가 머리를 쓰다듬으며 묻자. 그는 고개를 살짝 끄덕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지아가 먼저 대답을 가로챘다. 어머니, 정말 잘 놀았어요. 미끄럼틀도 계속 타고 아이스크림도 먹었답니다. 나는 억지로 미소 지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조각조각 의심이 모여 퍼즐을 이루기 시작했다. 어느 날 지훈이 출근한 사이 지아가 불쑥 찾아왔다. 내가 된장찌개를 끓이던 부엌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렸다. 처음에는 상냥했으나 곧 차가운 말투가 섞였다. 가만히 있어 민준아. 너 이제 다 컸잖아. 언제까지 아기처럼 굴 거야? 나는 손에 들린 칼을 멈춘 채 온몸이 굳었다. 부엌을 나가자 지아는 곧바로 달콤한 목소리로 바꿔 말했다. 우리 민준이 정말 똑똑하네. 이렇게 높은 탑도 잘 쌓고. 그 순간 나는 그녀의 두 얼굴을 똑똑히 보았다. 지아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민준이가 쌓아 올린 나무 블록을 가리켰다. 그러나 아이는 입술을 꼭 다문 채 나를 바라보며 도움을 청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우리 민준이 손재주가 참 좋아. 하지만 내 가슴 속에는 작은 가시 같은 불안이 점점 깊숙이 파고들고 있었다. 아직 아이와 친해지지 못해서 그런 거야. 누구든 처음엔 서툴 수 있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보았다. 민준의 7번째 생일은 잊을 수 없는 날이다. 양녀혜진이 아침부터 정성껏 초콜릿 케이크를 구워 들고 왔다. 촛불이 반짝이는 순간 민주는 몇 달 만에 환하게 웃으며 외쳤다. 고모,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케이크예요. 그리고 달려가 그녀를 꼭 껴안았다. 혜진은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정하게 말했다. 우리 민준이 먹고 싶은 만큼 다 먹어. 내가 널 위해 만든 거야. 그 장면을 보는 내 마음은 따뜻해졌다. 오랜만에 가족의 불씨가 다시 살아난 듯했다. 그러나 지아는 멀찍이 서서
억지로 박수를 치며 시큰둥한 미소만 지었다. 그녀가 민준에게 건넨 생일 선물은 그저 무심한 어깨 토닥임과 생일 축하해라는 건조한 한마디뿐이었다. 아이는 몸을 움츠리며 시선을 피했고 내 가슴은 또다시 저릿하게 아팠다. 얼마 후 지우는 지아와 민준을 데리고 마트에 다녀왔다. 돌아오는 길에 지아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이가 계산대에서 사탕 봉지를 다 떨어뜨려서 내가 돈을 대신 냈어요. 왜 이렇게 서투른지. 지우는 얼굴을 찌푸리며 아들을 나무랐다. 민준아, 이제 다 컸잖아. 조심해야지. 민준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두 손을 꼭 맞잡고 있었다. 그의 눈길은 나를 향했고 나는 황급히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괜찮아. 그냥 사탕 기잖니. 하지만 속으로는 지아가 왜 이렇게 쉽게 아이에게 화를 내는지, 왜 수진처럼 따뜻하게 품어주지 못하는지 계속 의문이 들었다. 어느 날 학교에 민준을 데리러 갔을 때 담임 선생님이 조용히 나를 불렀다. 요즘 민준이가 말수가 줄고 많이 위축된 모습이에요. 혹시 가정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나는 순간 얼어붙었지만 애써 웃으며 말했다. 아마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 것 같아요. 곧 괜찮아질 겁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준이 내 옷자락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할머니, 저 지아 이모랑 집에 가기 싫어요. 나는 멈춰서서 무릎을 굽히고 아이의 맑은 눈을 들여다보았다. 왜 그렇게 말하니? 지아 이모는 널 사랑하는데. 그러자 민주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니에요, 할머니. 지아 이모는 저를 사랑하지 않아요. 나는 머리를 쓰다듬으며 달래려 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그의 말이 진실임을 부정할 수 없었다. 혜진도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돌렸지만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나는 보았다. 수많은 조각들, 작은 징후들이 이미 눈앞에 있었지만 나는 외면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다. 그날 오후 서울의 화려한 웨딩홀이 황금빛 햇살로 물들어 있었다. 나는 민주와 혜진과 함께 8번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민주는 빨간 장난감 자동차를 밀며 작은 목소리로 부릉부릉을 흉내냈다. 혜진은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앉아 빵을 조금 떼어 민준에게 건네며 속삭였다. 우리 민준이 하나 더 먹어.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잠시나마 위로를 느꼈다. 지우는 곤색 정장을 입고 테이블 사이를 오가며 손님들과 건배를 나누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찾아온 행복이 가득했다. 반짝이는 미소는 마치 지난 세월의 어둠을 지우려는 듯했다. 나는 자랑스러움과 동시에 쓸쓸함을 느꼈다. 정말 지아가 그에게 새로운 가정을 줄 수 있을까? 그러나 내 시선이 신부 지아에게 닿을 때마다 마음속에 날카로운 가시가 막히는 듯했다. 그녀는 화려한 비즈 장식의 드레스를 입고 카메라 앞에서 와인잔을 놓지 않은 채 큰 웃음을 터뜨렸다. 그 미소는 너무 완벽했고 가면처럼 느껴졌다. 홀 안에는 잔잔한 케이팝 발라드가 흐르고 하객들은 즐겁게 대화를 나누며 건배를 이어갔다. 웨이터들은 상 위에 바삭한 김부각, 향긋한 치즈딥, 그리고 화려하게 장식된 새우 요리를 내놓았다. 나는 민준이 새우 접시를 멀리 밀어내는 것을 보고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다. 우리 민준이? 이거 싫어. 아이는 고개를 저으며 눈을 피했다. 그때 멀리서 지아의 시선이 테이블을 스쳤다. 그녀의 미소는 순간 굳어졌다가 곧 아무 일 없다는 듯 다른 손님과 건배를 이어갔다. 나는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다. 민준의 장난감 자동차가 식탁 밑으로 굴러 떨어졌다. 아이가 몸을 숙여 주우려는 순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커다란 눈동자가 무언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곧 그는 작은 네모로 접힌 쪽지를 손에 쥐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할머니, 지금 당장 나가요. 제발요.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나는 차분한 척하며 물었다. 무슨 일이니, 민준아? 그러자 아이는 다시 속삭였다. 할머니, 혹시 테이블 밑 안 보셨어요?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로워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나는 하얀 식탁보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리고 어두운 공간을 들여다보았다. 의자 다리 옆에 떨어진 작은 쪽지가 있었다. 평범한 종이 한 장이었지만 숨이 막히도록 불길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고 펼쳤다. 양초 불빛이 비춘 글씨는 짧았지만 내 피를 얼려버리기엔 충분했다. 펄번 테이블, 아이 밥에 새우 추가. 촛불 아래 희미하게 비친 글씨는 짧고 단호했다. 10번, 테이블, 아이 음식에 새우 추가. 그 몇 마디는 전기 충격처럼 온몸을 관통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종이를 구겨쥐었다. 음악도 웃음도 모든 소리가 깊은 수렁 속으로 가라앉는 듯했다.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아는 여전히 구석에서 와인잔을 들고 손님들과 건배하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지우는 직장 동료들과 사진을 찍으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날처럼 보였다. 그러나 나에게는 모든 것이 연극이었다. 진실을 가린 화려한 가면일 뿐이었다. 내 손에 쥔 쪽지는 피부를 태울 듯 뜨거웠다. 내가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손자 민주는 아버지의 결혼식장에서조차 누군가의 악의에 희생될 뻔했다. 나는 옆자리에 앉아있던 혜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내 표정을 보고 이미 눈빛이 굳어 있었다. 혜진아, 민준이를 꼭 지켜줘.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려 애썼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민준을 품에 끌어안았다. 그녀의 두 팔은 마치 방패처럼 단단했다. 어머니, 어디 가시는 거예요? 그녀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 자신도 무엇을 하려는지 알 수 없었으니까. 무거운 다리를 이끌고 복도로 나왔다. 심장은 미친 듯 뛰고 있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바 근처에서 웨이터 몇 명이 잡담을 나누며 웃고 있었다. 그 웃음소리는 내 안의 폭풍과 잔인하게 대비되었다. 나는 음식 서빙을 맡았던 젊은 직원 준호를 알아보고 곧장 다가갔다. 종이를 그의 눈앞에 내밀며 단호하게 물었다. 이 쪽지 누가 준 거죠? 순간 그의 얼굴빛이 하얗게 변했다. 방금 전까지의 여유로운 미소가 공포로 일그러졌다. 이건 제 메모예요. 한 여자가 제게 주었는데 쟁반을 옮기다가 떨어뜨린 것 같습니다. 그의 말은 혼란 속에 한 줄기 빛이었지만 동시에 나를 더욱 흔들어 놓았다. 누가 줬는지 말해요. 누구예요? 나는 거의 외치듯 몰아붙였다. 준호는 뒷걸음질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모릅니다. 이름도 듣지 못했어요. 그저 주방에 전달하라고만 했습니다. 분노가 불길처럼 치솟았다. 내 손자는 새우 알레르기가 심각합니다. 단 한 조각만으로도 위험해요. 이게 무슨 짓인지 아세요? 준호의 눈이 크게 흔들리며 창백해졌다.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시킨 대로 한 것뿐이에요. 주변 웨이터들이 수군거리며 서로 눈치를 보았다. 나는 종이를 더욱 꽉 쥐며 숨을 고르려 했지만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막을 수 없었다. 그러나 무너질 수는 없었다. 민준을 지켜야 했으니까. 홀 안에서는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제 메인 요리를 준비하겠습니다. 그 소리는 잔혹한 경고 같았다. 시간이 없다는 뜻이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홀로 들어섰다. 촛불은 여전히 반짝였고 K-팝 선율과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어울려 흘렀다. 그러나 나에게는 모든 것이 허울일 뿐이었다. 혜진 옆에 바짝 붙어 앉아있던 민주는 두려움에 찬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의 작은 손을 잡았다. 떨리는 손끝이 내 손바닥에 그대로 전해졌다. 그 순간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리듯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음악과 대화 소리를 뚫고 내 목소리가 홀 안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잠시만요. 식사 시작 전에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순간 홀은 고요해졌다. 모든 시선이 8번 테이블에 집중되었다. 나는 손에 쥔 쪽지를 높이 들어 보이며 말했다. 이 쪽지를 누가 쓴 겁니까? 7번 테이블 아이 음식에 새우를 넣으라는 이 지시를 누가 내린 거죠? 순식간에 술렁임이 번졌다. 손님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민주는 여전히 내 손을 꼭 쥐고
눈빛으로 지켜달라고 호소하고 있었다. 지훈이 급히 달려와 물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나는 대답 대신 종이를 테이블 위에 내던졌다. 직접 읽어봐. 지훈은 종이를 들고 눈으로 훑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게 무슨 뜻이죠? 그때 신부 지아가 다가왔다. 그녀는 놀란 듯 미간을 찌푸렸지만 눈동자 속에는 잠깐의 공포가 스쳐 지나갔다. 이게 뭐예요? 장난인가요?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히 말했다. 내 손자는 새우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살인을 시도한 겁니다. 내 말은 천둥처럼 떨어졌고 웨딩홀은 숨조차 멎은 듯 정적에 휩싸였다. 나는 차가운 침묵 속에서 겨우 숨을 고르며 말을 이어갔다. 그러나 지아는 억지 웃음을 흘리며 날 조롱했다. 증거도 없는 종이 쪼가리 하나로 아이가 지어낸 이야기라고 믿으시려는 건가요? 하객분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몇몇 하객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설마 결혼식에서 누가 그런 짓을 하겠어? 혹시 오해 아닐까? 내 피는 끓어올랐다. 지아의 뻔뻔스러움에 목이 막혀 말을 잇기조차 힘들었다. 그러나 민준을 위해, 가족을 위해 나는 무너지면 안 되었다. 그때 혜진이 벌떡 일어나 민준을 껴안았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만해, 지아. 낮지만 떨리는 목소리에는 참아왔던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한 발 앞으로 나아가 지아의 뺨을 힘껏 후려쳤다. 매서운 소리가 웨딩홀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모두가 얼어붙은 듯 굳어졌다. 지아는 손으로 뺨을 감싸쥐고는 눈을 크게 뜨더니 이내 흐느끼며 지훈을 향해 몸을 돌렸다. 보세요, 오빠. 저 여자가 질투 때문에 날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하지만 혜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주먹을 움켜쥐고 갈라진 목소리로 외쳤다. 진짜 악한 건 바로 당신이야. 당신은 자기 결혼식에서 아이를 죽이려 했어. 그 말은 칼날처럼 공기를 갈랐다. 하객들의 시선이 지아에게로 쏠렸다. 그녀의 미소는 점점 사라졌다. 지우는 어쩔 줄 모른 채 나와 혜진, 그리고 지아 사이에서 시선을 오가며 서 있었다. 혜진아, 진정해.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이미 그의 눈빛 속에는 흔들림이 가득했다. 하객들의 웅성거림은 파도처럼 커져갔다. 민주는 혜진의 품에 파묻힌 채 온몸을 떨고 있었다. 지아는 억지로 침착한 척했지만 나는 그녀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보았다. 이건 모함이에요. 누군가 우리 결혼을 망치려고 꾸민 거예요. 그 순간 어린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아의 여동생, 고등학생인 수빈이 자리에서 일어나 울먹이며 말했다. 언니가 그 쪽지를 저한테 주었어요. 전 그냥 전달만 했을 뿐이에요. 안에 뭐가 적혀 있는지는 몰랐어요. 순간 웨딩홀 전체가 술렁였다. 세상에, 그럴 리가. 설마 동생까지 거짓말을 할까? 지아는 얼굴이 일그러지며 소리쳤다. 닥쳐, 수빈아! 어떻게 네가 언니를 배신해? 그러나 그녀의 떨리는 입술은 진실을 숨기지 못했다. 수빈은 눈물을 쏟으며 외쳤다. 거짓말 아니에요. 저는 시킨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 말은 지아의 가면을 완전히 찢어버렸다. 혜진은 민준을 품에 안은 채 냉정하게 말했다. 계속 부인하면 이 웨딩홀 CCTV를 확인하자. 그럼 다 드러날 거야. 그 말은 연못에 돌을 던진 듯 파문을 일으켰다. 지아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고 눈빛은 출구를 찾듯 흔들렸다. 그러나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다. 그녀의 침묵은 무엇보다 뚜렷한 고백이었다. 지우는 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은 채 창백한 얼굴로 지아를 바라보았다. 지아, 정말이야? 사실이냐고? 그의 목소리는 애원 같았지만 이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답을 알고 있었다. 지아는 억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눈동자 속의 공포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당신들 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금세 꺼질 바람 같았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깊은 슬픔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다. 행복을 가져올 거라 믿었던 여자가 이제는 우리 가족을 위협하는 낯선 얼굴로 서 있었다. 그때에 혜진이 지훈의 어깨에 손을 얹고 이를 악문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이는 죽을 뻔했어. 그 사실만은 절대 변하지 않아. 입 다물어. 넌 그냥 질투심에 미쳐 날 모함하는 거야. 지아는 절규했지만 혜진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분노로 몸을 떨고 있었지만 민준 앞에서는 단단한 방패처럼 서 있었다. 질투라고? 그렇다면 이 아이 눈을 똑바로 보고 네가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고 말해봐. 민준은 내 손을 꼭 잡았다. 작은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웨딩홀은 이미 축제의 분위기를 잃어버리고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웅성거렸다. 가족 어른 중 한 분이 분노에 차서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이건 수치다.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 지아는 점점 몰려드는 시선 속에 흔들렸고 지훈의 절규가 호란을 가르며 터졌다. 민준이는 내 아들이야. 그런데 넌 내 아들을 죽이려 했어. 그 한마디는 지아의 가슴을 직격했다. 그녀는 눈물을 흘렸지만 나는 그것이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들통, 난 절망의 눈물임을 알았다. 나는 쪽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단호히 선언했다. 내 손자를 해치려 한 자는 절대로 이 가문에 발붙일 수 없다. 내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갑고 분명했다. 지아는 불타는 눈빛을 보냈지만 이미 패배한 눈빛이었다. 호텔 보안 직원들이 다가와 공손하면서도 단호하게 말했다. 신부님, 저희와 함께 나가주시죠. 지아는 도움을 구하듯 주위를 둘러봤지만 어느 누구도 그녀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많은 하객들이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이런 잔혹한 짓을. 지훈은 머리를 감싼 채 무너져 내렸다. 그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는 듯 민준 앞에 무릎을 꿇고 흐느꼈다. 아들아, 용서해. 아빠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나는 그의 어깨를 붙잡고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다행히 늦기 전에 막았다. 가짜 행복은 오늘로 끝이다. 지아는 결국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 속에 웨딩홀에서 쫓겨났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그녀는 결코 우리 가족의 일부가 아니었고 앞으로도 절대 될 수 없을 것이다. 그 악몽 같은 결혼식 후 집안은 깊은 상처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다. 전화는 끊이지 않았고 소문은 동네 골목부터 먼 친척들 사이까지 퍼졌다. 어떤 이는 지훈을 탓했고 어떤 이는 민준을 불쌍히 여겼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 모든 말이 단지 상처를 다시 후벼 파는 칼날 같았다. 지훈은 사건 이후 점점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다. 매일 민준을 등하교시키며 묵묵히 옆에 있었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죄책감과 고통만 남아 있었다. 집안에서 지아라는 이름은 마치 저주처럼 결코 다시 입 밖에 오르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민준을 돌보았다. 그가 좋아하는 김치볶음밥이나 부드러운 계란찜을 만들어주며 다시 안정을 찾게 하려 애썼다. 그러나 민준의 마음을 진정으로 치유한 이는 혜진이었다. 혜진은 아침마다 새우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도시락을 정성껏 준비했다. 도시락 뚜껑 안쪽에는 선생님께 민준의 알레르기를 알리는 작은 쪽지와 귀여운 크레용 그림까지 그려 넣었다. 민준은 도시락을 열며 웃곤 했다. 고모, 그림 진짜 잘 그린다. 방과 후에는 혜진이 민준을 데리고 공원에 갔다. 그녀는 연을 날리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미끄럼틀에서 넘어져도 아이를 일으켜 세우며 옷을 털어주고 속삭였다. 괜찮아, 우리 민준. 고모가 있잖아. 그 순간 민준의 맑은 웃음소리는 다시 우리 집에 울려 퍼졌다. 나는 그 웃음을 잃었다고 생각했었다. 어느 밤 민준이 열에 시달릴 때 혜진은 밤새 곁을 지켰다. 젖은 수건으로 이마를 식혀주며 조용히 한 마리 참새가 폭풍을 뚫고 날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문가에 서서 바라보던 나는 지훈의 시선이 혜진을 따라다니는 것을 보았다. 그의 눈빛 속에는 감사와 후회, 그리고 오래 묻어둔 감정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저 조용히 물러서며 그들에게 시간을 주었다. 어느 날 저녁 따뜻한 칼국수를 먹으며 함께 모여 앉아있던 자리에서 민준이 갑자기 고개를 들어 말했다. 난 고모가 엄마였으면 좋겠어. 순간 식탁은 정적에 잠겼다. 혜진은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숙였고 숟가락을 꼭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우는 눈물이 고인 채 멈춰섰다. 나는 그의 어깨를 가만히 잡으며 따뜻하게 말했다. 진짜 행복은 화려한 드레스에서 오는 게 아니야.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아는 마음에서 오는 거지. 지우는 나를 바라보다가 혜진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그 눈 속에서 나는 작은 희망의 불꽃을 보았다. 시간이 흘러 지아는 완전히 사라졌다. 독처럼 퍼졌던 그녀의 그림자는 더 이상 우리 곁에 머물지 않았다. 민주는 다시 밝은 아이가 되었고 혜진의 손을 꼭 잡고 다니며 늘 빨간 장난감 자동차와 함께였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비로소 알았다. 우리 가족은 무너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고 있었다. 민준이 마당에서 뛰어놀며 웃음을 터뜨릴 때 나는 큰 안도감을 느끼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저려왔다. 너무 어린 나이에 겪어야 했던 고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어느 날 저녁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내 앞에 섰다. 그의 손에는 혜진의 손이 꼭 잡혀 있었다. 엄마, 제가 큰 잘못을 했어요. 눈이 멀어 민준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놓치고 싶지 않아요. 우리 가족 곁을 지켜준 사람을. 혜진은 얼굴이 붉게 상기된 채 고개를 숙였지만 입술에는 은은한 미소가 맴돌았다. 나는 눈물이 차올라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바라는 건 단 하나야. 너랑 민준이가 행복해지는 것. 그날 밤 민준이 잠든 후 나는 창가에 앉아 조용한 골목 위로 내려앉은 은빛 달을 바라보았다. 그 빛은 우리 가족이 어둠을 지나 다시 빛을 찾을 수 있다는 듯 고요히 번지고 있었다. 나는 속삭였다. 가족은 피로만 맺어지는 게 아니구나. 사랑과 용기로 선택될 수도 있는 거야. 그 이후 무너진 결혼식이 남긴 어둠을 지나 우리 가족의 새로운 장이 열리기 시작했다. 마당에는 전날 민중과 혜진이 함께 날렸던 연이 여전히 나부끼고 있었다.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더라도 우리는 서로의 사랑과 힘으로 걸어가리라는 걸 알았다. 나는 깨달았다. 인생에는 절대 되돌릴 수 없는 상실도 있고 가슴을 찢는 배신도 있다. 하지만 진심 어린 사랑은 언제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가족은 단지 혈연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서로를 지키려는 용기와 선택, 그리고 희생과 애정이 진정한 행복을 만든다. 여러분께 꼭 말하고 싶다. 마음의 작은 신호에도 귀 기울이세요. 작은 배려 하나가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끝없는 밤처럼 느껴지는 시간도 결국 따뜻한 선의가 우리를 이끌어내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관련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름과 장소를 바꾸어 전했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잠시 멈추어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머니들이 집안에서 고통을 꾹 참으며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 자리였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평화를 위해 침묵을 택했을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목소리를 되찾았을까요? 저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이야기는 다른 이들의 길을 밝히는 촛불이 될 수 있으니까요. 용기는 반드시 우리를 더 나은 날로 이끌어 줄 것이라 믿습니다. 끝으로 채널에서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신 두 가지 이야기를 마지막 화면에 남겨두겠습니다. 아마 놀라실 거예요.